안녕하십니까. 꿈차리 노잼입니다. 오늘은 2018 6월 모평 가형 30번 문제입니다. 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조건 파악이죠. 그러면 같이 조건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2번 조건에 fx가 주어져 있고 3번 조건에 gx가 ft를 a부터 x까지 적분한 값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ft의 그래프 모양이 어떤 건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 조건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미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fx를 미분합니다. fx를 미분했더니 x4제곱 플러스 1분의 4x 세제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구해보면 바로 x값은 0이 나오죠. 그러면 x가 0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 모양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와서 x가 0일 때 이 점을 만족하고 x가 0보다 크면 양수고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fx의 그래프 모양은 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고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c를 y절편으로 합니다. 그래서 fx의 그래프 모양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fx의 그래프 모양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이 점의 좌표는 이 fx 값이 0일 때 만족하는 x의 값이니까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대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사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사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3번 조건은 그러면 여기선 더 이상 할 거 없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이 조건에 의하면 여기 숫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 조건에 의하면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gx의 값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gx의 값의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x의 값은 a보다 클 때가 있고 a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만약에 x의 값이 a보다 작다면 이 gx의 값은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대략적으로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은 음수로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클 때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여기서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음수고 얘가 양수가 되죠.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 값이 여기 있는 값보다 더 크다면 더 밑에 내려가겠죠. 계속 밑에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하면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다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해서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모양을 보면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죠. 근데 이 조건의 말은 이런 x축과 만나는 점을 두 개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x축과 만나는 점을 두 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을 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서로 같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 되죠.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a가 됐고 그 다음에 x가 여기일 때 0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뒤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여기까지는 극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점점 감소를 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밑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여기서 0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a가 여기 최초에 여기 있을 때는 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 a 값을 일단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이 되는 a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A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 최초로 0이고 여기에서 X가 A보다 작다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을 때는 역시 음수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다시 여기 0이 됐다가 여기서 다시 꺾어져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까지 계속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양수가 나오니까 점점점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 값이 여기 있을 때와 그 다음에 A 값이 여기 있을 때, 여기 A가 있을 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A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찾았으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으로 정리를 해서 그래프를 좀 더 이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모두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프를 그렸는데 일단 여기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래프 모양이 되려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초로 알파 1이 되고 두 번째 알파 2라고 합시다. 여기를. 그래서 여기가 알파 2. 세 번째는 이쪽이 있죠. 여기서 알파 3라고 합시다. 일단 여기가 알파 3라고 하면 x가 알파 3보다 크면 양수죠. 그래서 크면 양수고 x가 알파 3보다 작으면은 음수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적분값이 워낙 음수죠. 그래서 음수와 음수가 나와서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양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다시 계속 음수가 나와서 어느 순간까지 이 정도까지 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 3. 다음에 여기가 알파 4라고 합시다. 즉 4번 조건 만족하는 모든 A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는 이 4번 조건인데 이때 m이라는 값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m은 바로 4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m 이제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야 되죠. 다음 조건은 a가 알파 1일 때 함수 gx와 상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a가 알파 1이니까 여기는 a가 알파 1이라는 거죠. 그러면 a 대신에 알파 1을 대입을 해서 이 식을 정리를 다시 해봅니다. 이와 같이 gx가 알파 1부터 x까지 fttt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 함수가 다음 가와 나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함수 gx는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뭐죠? 바로 얘를 미분해야 되는 거죠. 미분하고 1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F1이 0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F1이 0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무엇을 새롭게 알 수 있죠? 바로 여기에다가 이 2번 조건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c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c가 ln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거 없고 그러면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 극소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여기 이 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이 되는 거니까 이 극소값은 바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2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0이다 라는 사실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즉 g의 1은 0이니까 이 말은 인테그랄 알파 1부터 1까지 ft dt 이거의 값이 0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알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나번 조건 7번 조건에 의하면 gx를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 적분한 결과와 그 다음에 fx의 절대값을 0부터 1까지 적분한 결과에 얘네들을 구별했을 때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7번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결국은 gx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gx가 바로 여기 있었죠. gx는 바로 이 함수 그래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얘는 알파 1을 근으로 갖고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값은 아까 x가 4제곱분 루트 2c-2라는 사실을 알았죠. 근데 여기에서 c가 ln의 2가 되죠. 그럼 c 대신에 ln의 2를 대입을 하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계산을 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요점의 x좌표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서로 대칭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gx라는 것은 알파1과 1을 근으로 갖고 1은 중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gx라는 함수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gx를 3차 함수로 표현을 해봤더니 이런 어떤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A나 알파1들을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조건들을 알고 있습니까? 즉,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x를 미분합니다. 미분한 결과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0이라는 등식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한 알파1이 구해졌네요. 알파1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가 표시했을 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바로 알파4 있죠? 이거의 값은 결국 뭐가 됩니까? 얘와 얘는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의 값은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1이 마이너스 2고 알파4가 2가 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알파1이 마이너스이니까 여기서 gx가 결정됐죠. 그래서 gx가 결정됐으니까 결정된 gx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gx를 결정했던 gx는 a의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에 제곱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활용할 건 없으니까 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극대값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 a는 좀 제껴두고 일단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결국 이 조건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gx를 적분하는 소리죠.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gx를 적분하고 이 결과가 얘랑 같다라고 등식을 만들어 봅시다. gx를 정리를 했더니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거의 값을 구해보도록 합니다. 이 식은 적분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겠죠. 그래서 기함수 x세제곱이라든가 마이너스 3x는 적분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2만 적분하면 되는 거죠. 2를 적분해서 0부터 2까지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8a가 나오죠. 일단 이 7번 조건 알파1 즉 마이너스 2부터 알파 m 2까지 이 gx를 적분한 결과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8번 조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을 일단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일단은 여기에서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적분값을 구한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건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양수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의 값을 어떻게 구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gx가 알파1부터 x까지 ftdt입니다. 근데 이것은 알파1이 마이너스 2가 됐었죠. 그래서 이 gx를 알파1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써서 다시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을 다시 살펴보니까 지원이 0임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이 숫자를 1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2를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봅시다. 그래서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tdt인데 이것은 g1이 되는 거고 이 g1의 값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구하는 것 지금 R이라는 사실은 뭐냐면 마이너스부터 1까지 ftdt가 0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이너스부터 1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적분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값을 구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즉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값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 대신 0을 대입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값을 알려면 g0의 값을 알아야 되죠. 그럼 g0의 값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g형의 값을 우리가 아까 여기서 gx의 값을 알고 있었죠. gx는 바로 이런 함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해봄으로 해서 g0의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g형의 값을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0부터 1까지 fx dx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0부터 1까지 FTDT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EA가 나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찾아낸 조건, 즉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GX를 적분한 결과는 8A가 나왔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을 적분한 결과는 나왔습니다. 다음에 k값은 뭔지 모르고 알파 n값은 2죠. 그러면 이것들을 대입을 해서 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k값이 2가 나왔고 m값은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2의 c값은 아까 2가 나왔었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서 9번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16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풀려고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